네, 안녕하세요.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정재은입니다. 오늘 저널 인사이드 시간에 살펴볼 저널은 2023년도 저널 오브 페리오돈톨러지에 게재된 저널로 히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이 초기 치은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 연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고분자 다당류로 피부나 치은 등 거의 모든 결합 조직에 존재하고 우리 몸의 윤활제이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천연 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의 주요 기능은 수분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요. 또 초기 치유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히알루론산에 관한 창상 치유를 촉진한다는 연구는 인비트로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엄청 많이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히알루론산이 초기 치은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치주 수술을 하고 24시간 뒤와 일주일 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으로 상악 구치부 중 한쪽에는 대조군으로, 한쪽은 실험군으로 설정하였고요. 실험군에서는 종합 후에 0.8% 히알루론산을 처치하였습니다. 치주 판막술은 제2소구치 근심에서 제2대구치 원심까지 10군의 절개를 하였고요. 제2소구치 근심의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을 뮤코진지발 정션이 넘지 않는 정도까지 형성하였습니다. 치주 판막술 후 24시간 뒤에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협측 진지바에 2mm 정도 크기로 펀치 바이옵시를 시행하고 생검한 자리는 2차 치유가 일어나게 그냥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옵시한 치은 조직은 조직의 구조와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 미세혈관의 덴시티, 콜라겐의 구조와 양, 세포 증식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검사 결과를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PCR을 통해서 콜라겐 턴오버와 관련된 록스, MMP, TIMP, TGF 등의 유전자 발현 정도와 웨스턴 블럿을 통하여 TGF 베타나 MMP1 등에 대한 검사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록스라고 하는 효소는 라이실옥시데이자라고 하는데 세포의 기질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소의 중합을 조절해서 조직의 탄력성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수루 24시간과 일주 뒤에 임상적 치유 양상을 얼리 운드 힐링 스코어라는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얼리 운드 힐링 스코어는 재상 피하 정도를 0점, 3점, 6점으로 나누고 지열 정도와 염증 정도를 각각 0.1점, 2점으로 나누어서 총 10점 만점으로 초기 치유 양상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남녀 성인이었고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악 대구치 부위에 5mm 이상의 잔존 치주낭을 가지고 있어서 플랩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모두 블리딩 스코어와 플락 스코어가 15% 미만이었습니다.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질환, 기왕력, 복용약 등이 있는 경우는 연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복잡한 염색 방법이나 분자생물학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히알루론산이 콜라겐 턴오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통해서 초기 치유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이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치유 양상은 수루 24시간에서는 히알루론산을 처치한 그룹에서 치유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뒤 거의 완전한 치유를 보이고 있었고요. 일주일 뒤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치유 양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포 증식 정도는 두 그룹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고 두 그룹 모두 염정세포의 침윤 정도도 비슷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염색으로 콜라겐의 양적인 측면을 비교하였는데 이 역시도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베스큘라 덴시티, 즉 신생혈관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봤는데요. 이전에 다른 인비트로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는 히알루론산이 혈관 신생 조직을 더 활성화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특별히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 턴오버 패스웨이와 관련한 분자생물학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은
라이실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켰는데요. 세포의 기질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교차 결합을 조절하여 세포의 기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 효소를 만드는 진 익스프레션이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많이 발현됨으로써 뭔가 초기 치유 과정에 콜라겐 머추레이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분해 효소의 일종인 MMP1의 진 익스프레션은 두 그룹 사이에서 비슷했지만 그 MMP1의 프로틴 레벨은 확실히 실험군에서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MP를 억제하는 TIMP1 젠의 익스프레션은 역시 실험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히알루론산을 채취한 그룹에서는 MMP 유전자의 발현 정도는 대조군과 비슷했는데 이는 아마도 TIMP1 진 익스프레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쇄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이 좀 성숙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콜라겐들이 이제 디그라데이션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관여하는 MMP1이나 TIMP 역시 히알루론산을 처치한 그룹에서 발현이 증가된 것을 통해서 이런 패스웨이에 의해서 초기 치유가 촉진될 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MMP1 말고도 콜라겐 분해에 관여를 하는 MMP2나 MMP9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요. 그 외에 TGF-베타1이나 PAXFAK, VCN 같은 인자들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콜라겐 턴오버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특별히 히알루론산에 의해서 자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널 인사이드 시간에는 히알루론산의 치주 조직 창상 치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치유 초기에 세포의 기질의 리모델링과 콜라겐 턴오버에 영향을 미쳐서 치유를 가속화시키는 임상적 결과를 보였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상용화된 제품으로 공급이 좀 된다면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치주 수술이나 임플란트 수술 뒤 치유 촉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필러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저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